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6월이 다 지나갔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월간 견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은 6월 23일이기 때문에 아직 4060이 나오기 이전입니다. 다만 뭐 가격대라든지 뭐 저한테 들어온 정보라든지 이런 거 다 취합을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배제를 해서 기존 3060이라든지 아니면 RX 7600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구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가 사무용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저가 사무용 마찬가지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구성입니다. CPU도 마찬가지고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거의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사무용도입니다. 엑셀, 워드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다 보시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좋기는 해서 캐주얼 게임들 옵션 타협하면 가능은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고사양이라든지 좀 대규모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고가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두 개로 넣어봤어요. 고가 사무용 AMD, 인텔. 이거 왜 인텔 뺐느냐라는 말을 제가 좀 들어서 이번에 인텔을 좀 추가를 했는데 13,400은 아직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고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사무용에서는 그냥 12세대 기반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5600G, 12400 둘 다 똑같이 6코어인 제품인데 단일 스레드 성능은 인텔 쪽이 좀 더 좋고 내장 그래픽 성능은 5600G 쪽이 좀 더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나는 엑셀, 워드 이런 걸 좀 특화적으로 사용하고 좀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텔 12세대인 거고요. 나는 이걸 하면서 간단한 캐주얼 게임도 좀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라이젠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구성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두 모델 모두 다 뭐 2D 캐드나 뭐 간단한 포토샵 작업 이런 거 하기에는 문제는 없는 구성이기 때문에요. 즉 어느 걸 구성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둘이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CPU 전체 구성 가격만 보더라도 거의 가격 차이가 10만원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10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모니터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텔 쪽 사무용 구성은 그렇게 썩 메리트가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가성비 FHD 게이밍입니다. 아마 이 라인업을 넣는 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100이 이제 많이 가성비가 줄어든 부분이기도 하고 5600과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구성을 비교를 했을 때 메인보드에서 한 3만원 정도 더 싸고요. 5600이 CPU에서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2에서 3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12100을 갈 이유가 이제는 하등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만원 정도 차이인데 CPU 자체의 게임 성능은 10% 이상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60만원대 를 정말 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이런 견적을 보시는 거는 이번 달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올 일반 가성비 게이밍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체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픽카드 1650이라든지 RX 5600 XT 대비해서는 월등히 더 좋은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견적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 골자는 다 동일한 부분이고요. GTX 1650 혹은 RX 5600 XT 기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롤이나 로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EMTEC 지포스 1650 쪽이 좀 더 성능은 좋지만은 그 이외의 트리플 A 게임들이라든지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쪽은 SFX 라디온 제품이 조금 더 성능은 좋은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PCI 4.0이 좀 강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선택지일 수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 깡 성능 자체는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이제 가성비 FHD 견적인데요. 이 라인업은 이번에 제가 좀 두 개로 다시 나눴습니다. 인텔 CPU, AMD CPU 나누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그래픽 카드를 좀 나눠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어요.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1660 슈퍼와 RX 6600의 가격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만 RX 6600 쪽은 기본적인 성능이 3060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2060부터 3060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성능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성비가 매우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나는 라데온의 그 이슈들이 싫다,
그리고 나는 라데온보다는 지포스를 쓰는 게 좀 마음 더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포스 가셔도 됩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라고 됐던 게임적인 부분들 있죠.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로스트아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게임별 최적화 그리고 드라이버 안정화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솔직히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그래픽 드라이버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달받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DDU로 깔끔하게 싹 밀고 재설치를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좀 받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잘 좀 의문이기는 한데, 일단 그거를 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데이터라든지 버그가 일어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다 배제를 하고 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될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라든지 뭐 3DP 칩인가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들의 사용은 지양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으로 잡아주는 것들은 낮은 버전을 잡아주거나 최신 버전을 잡아주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윈도우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추천을 할 때는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메인보드 제조사나 이제 드라이버 제조사 직접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설치를 하셔라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좀 부탁드렸으면 하고요. 거의 가격 차이는 한 10만원 정도 납니다. 10만원 정도 나는 부분이고, 일단 CPU도 10만원인데 뭐 그래픽카드는 차이가 없고 거의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2400의 가성비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보드 2배 CPU 3만원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 거의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이외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상급 FHD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RTX 3060을 빼고 RX 7600 쪽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RX 7600을 한 달 정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 쌓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비슷한 라인업들 있죠. 뭐 RTX 3060, 2060이라든지 뭐 RX 6600 이런 거를 좀 RX 7600으로 좀 변경을 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달을 받았는데 구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크리티컬하게 그래픽 카드가 완벽하게 문제예요 라고 해서 들어온 건수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RX 7600은 좀 더 괜찮지 않나 라고 좀 개인적으로 봐지기는 하는데, 얘가 좀 하나 단점이 있으면은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윈도우라든지 뭐 3DP 이런 거에 잡아주는 드라이버가 상당히 구형이거나 멀쩡하지 않은 드라이버를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얘는 드라이버 AMD 공식 홈페이지 가서 받아주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성능 같은 경우에는 RTX 3060 대비해서 한 10% 정도 좋습니다. 4060 루머가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까봐야 되는 부분이고, DLSS를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 벤치마크가 나온 이후에 여러분 참고를 좀 해주셔서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GPU 가격 자체가 40만원이 넘어가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40만원 중반대 혹은 후반대가 나오면은 RX 7600이 30만원대 후반에 있기 때문에 10만원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RX 7600 제가 벤치마크 여러 번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뭐 롤이라든지 로스트아크 그리고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K사전에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CPU도 7600, GPU도 7600을 구성을 했는데 FHD 배그 국민 옵션을 했더니 144가 방어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주신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 글을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은 GPU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좀 느낄 수 있으니, 혹시 그런 자료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쪽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최상급 FHD 가성비 QHD입니다. 여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요. 4060 Ti가 들어가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4060 Ti가 요건 그렇게 많이 먹지만은 생각보다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가는 모델이고, 3060 Ti 근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긴 했어요. 3060 Ti 메모리 GDDR6X 모델이죠. 여기서 이제 3펜인 기가바이트 게이밍 제품이 한 50만원대까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50만원 극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그래픽카드 7만원 차이 나고 파워에서 많이 차이 나봐야 한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3060 Ti 쪽에 좀 더 잘 나오는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3060 Ti로 구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 이외에 나는 FHD를 쓰면서 한 번 사도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4060 Ti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 드라이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건 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금씩 성능 개선을 하겠죠. 성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3060 Ti보다는 모든 게임에서 다 좋아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다만 QHD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3060 Ti 쪽이 메모리 버스 때문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구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하급 QHD 게이밍입니다. 네, 여기서도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RTX 4070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입니다. 3080에 버금가는 성능이긴 하지만은 물론 3080에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성능이라서 만약에 정말 이거를 신품으로 구매를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중고로 3080 정도 구성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여지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파워는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권장 파워가 850W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신품 기준으로는 17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구성이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QHD 즐겁게 게임하고 옵션 타협 조금만 해도 고주사율 유지할 수 있는 가격대가 200만원이 아니라 이제 3080 때는 200만원이었죠. 지금은 170만원 대까지 내려와져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CPU 같은 경우에 7600과 12600KF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7600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습니다. 12600K의 게임 성능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13400F나 13500F 이거는 12600KF 대비 더 게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추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하실 거면 13600K를 가야 되는데 13600K는 뭐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거의 CPU에서 10만원, 메인보드에서 한 6만원 더 투자해야 되고 프로도 한 4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적으로는 한 2-30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줘야지 넘어가지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가성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라인업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만 나는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그래픽카드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이 하급 QHD 라인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메인보드 제가 좀 몇 번 추천해 드렸는데 메모리 슬롯이 2개라고 까시는 경우가 있는데 DDR5 용량 상관없이 내장 꽂으면은 성능 하락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램슬롯 4개 안 지원 안 한다고 까는 경우는 저한테 뭐 억하심정 있거나 그러신 분들로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구매하실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DDR5는 용량 상관없이 내장을 다 꽂으면은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2장 꽂으면 똑같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장까지는 문제 없어요. 2장 지원하는데 2장 꽂으면은 2장만 지원하는 겁니다. 4장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상관없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구매해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이제 중급 QHD 게이밍인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CPU가 인텔의 13600K가 들어가져 있는 거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CPU 쿨러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지간하면 검증된 듀얼 공랭 쿨러 사용해 주세요. 지금 3만원대 모 제품이 나와져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비교 벤치 완벽하게 된 건 딱 한 곳밖에 없는데 그곳의 벤치는 CPU가 되게 구형입니다. 그 말인즉슨 신뢰도는 생각보다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쿨러들 대비해서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사용 환경 이런 게 종합적으로 몇 년간 혹은 수십 개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지 않는 이상은 크게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 정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쿨러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를 드리고요. 그리고 B660 박격포도 있지 않느냐, 왜 B760 제품만 추천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B660 MSI 제품 CPU 로드라이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B760 대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CPU 로드라이트를 좀 편하게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설정은 그냥 원클릭으로 끝나는 거는 똑같습니다만은 뭐 시네벤치나 이런 부분에서 전압 튀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B660보다는 B760을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070 Ti가 솔직히 지금 좀 쓸만한 제품들이 많이 품절이 됐어요. 저가형밖에 안 남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G사 제품들 소음 많이 나고 발열 생각보다 높으니까 좀 논외라고 치고 EM텍, 뭐 조텍, 갤럭시, 이노3D, 뭐 AS 좋은 제품 중에서는 블랙스톰이라든지 게이밍 프로가 있기는 한데 한 2-3만원 더 투자해서 게이밍 프로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더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난 그 돈도 아깝다, 더 아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EM텍 블랙스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빠 이제 상급 QHD 게이밍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은 뭐 이미 QHD는 다 풀옵션으로 넉넉하게 구성 가능한 부분이고요. 디아4 4K 기준으로는 이미 4070 Ti부터는 DLSS 옵션 활성화만 해주시면 무조건 풀옵션이 가능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아주 프레임 잘 나와요.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더 사양을 요하는 게임들, 뭐 이제 뭐 스타필드 이번에 나온다고 하죠. 뭐 그런 거라든지 호그와트라든지 이런 게임을 QHD나 4K에서 하실 분들은 이 모델 정도는 가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AMD는 7800으로 구성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14600KF로 구성을 했는데 가격 차이는 납니다. 한 30만원 정도 나는 부분인데 CPU의 게임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1%에 한 2만원 정도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프레임 방어를 특화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800X3D고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가성비를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600KF를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의 구성의 부분은 차이는 없는 부분이고, 메인보드 에즈라 B650 PG 라이트닝 상당히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14페이지고 하나의 전원보당 50A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7900X까지도 충분히 버텨주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 성능 자체는 매우 좋은 제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박격포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러 토마호크로 구성한 이유는 혹시나도 간섭이 생길까봐 일부러 ATX로 구성을 한 부분이고, 가격은 한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ATX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7800X3D가 아니라 7950X3D를 보여드린 부분인데, 7950X3D 기준으로 구성을 한 것과 13900K를 기준으로 구성을 한 가격, CPU 가격이 30만원, 20만원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여러분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왜냐? 13900K는 수능이 강제되는 CPU고, 그리고 솔직히 이 CPU 쿨러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크라켄 박아놓고도 발을 못 잡는단 말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다음 달부터는 좀 구성이 바뀔 겁니다. 다크 플래시의 DS5000이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한국 DB에는 480mm 순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만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 가면은 DX480 자사 순행을 달아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호환이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 근데 국내에 지금 480 순행이 하나 나왔죠. 발키리라는 곳에서. 이거 장착하면은 발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호라이즌 대비 2도에서 3도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라켄보다는 적어도 6, 8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대충 때려보면 계산이. 그러면은 13900K 활용하는 데 나쁘지 않은 모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그런 구성으로 들어갈 텐데, 당연히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13900K가 그만큼 뜨거운 CPU예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7900X3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 다 게임용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랭 쿨러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전력 소모량은 13900K 대비 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1000W로도 충분하다. 다만 13900K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튀는 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00W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달 이제 4060이 나오면은 이제 끝이에요. 끝인 부분이고, 아마 앞으로 CPU라든지 GPU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인텔 14세대가 나온다라고 해도 리프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리프레시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성능 차이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에서 11세대 넘어간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8에서 9세대 넘어갈 때도 생각보다 큰 성능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라면은 그냥 13세대 사고 끝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4600이라든지 14700 이런 걸 사서 좀 테스트를 돌려보겠지만은, 지금에 들어와 있는 정보로는 그게 낙관적이진 않은 CPU다 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로비오트였고요. 견저왕과 함께하는 7월 월간 견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